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선수리 채권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할 부동산, 즉 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의 임차인보다 선수리 채권 등으로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과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법으로 우선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라면 다음과 같이 선수리 채권이 있는 상태로 계약할 수도 있고 선수리 채권을 마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리 채권이 되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겨부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조세 채권 등이 있죠.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보다 선수리 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수리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에 선수리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임차할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토지 등의 선수리 담보물건 등이 있는 경우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 내에 아파트 또는 다가구주택에 2006년 1월 1일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한다. 또는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상환하고 감액 등기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을 보증금 잔금으로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개 실무에서는 채권 원금을 선수리 채권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리 채권을 계산할 때는 채권 최고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선수리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할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선수리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위 주택에는 임차할 부분 201호를 제외하고는 현재 임차인이 5인이며 임차 보증금 합계가 2억 9천만 원, 임차 내역은 지하 1층 1호에 5천만 원, 2호에 2천만 원, 1층에 101호에 7천만 원, 102호에 3천만 원, 2층 202호에 4천만 원의 선수리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됩니다. 이래야 다툼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수리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 확인과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 전에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바뀐 법률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6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제3항을 보면 제3항 주택이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 등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이 주민센터에 주택이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항에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망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나보다 선수리 채권이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항에 의해서 확인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사망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임법 3조 7의 1호를 보면 3조 제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3조 6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요청한 경우는 세무관서 등은 이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국세지법 제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지방세 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인이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인이 동의 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또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선순위 체납세액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이 대항력은 대항력권을 갖춘 다음날 발생하므로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보증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사안 내에 이런 내용을 명기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과 또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특약사항 내에 명기해야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조항을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도 하죠. 이렇게 선순위 채권, 즉 근저당권 등이라든가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 또는 가압류, 압류 등이 있을 때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다가구주택의 2011년 1월 1일 설정된 신한은행 융자금 2억 원을 2011년 2월 10일 등기부에 등기된 가압류, 2012년 2월 10일 등기부에 등기된 압류 등기 등을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채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을 손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채권인데,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되었다고도 압류에 체납된 세금이 명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조세채권이 작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차보증을 손해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조세채권, 국세나 지방세 등이죠. 이런 것이 등기부에 세금이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없어도 조세채권이 법정기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보증을 가지고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발생한 세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우리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한 20% 정도가 조세채권 부과일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무관서에서 부과하니까 그런 부과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이외에 80% 정도는 체납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기일은 이미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 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하고, 이때의 체납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 내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납증명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정기일이 발생한 세금이 있거나 이런 경우 먼저 법정기일이 발생한 세금이 있다면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체납세율을 확인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관서장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체납으로 잡히지 않지만 이미 법정기일이 발생한 세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국세지수법 109조와 지방세법 6조입니다. 제1항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 기한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다음 각 고의 국세 또는 체납액을
열람하여 임차할 건물 소재지를 관할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시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열람시청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한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이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 국세지법 109조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취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 특이한 게 109조 제2항을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죠. 이런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는 1,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 변제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을 하면 세무과정은 이에 응한다는 그런 내용을 국세지법 109조 지방세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지법 109조와 지방세법 제6조의 시행 시기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 내에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 허용, 국세지법 제109조를 근거로 임차주택의 미납국세를 확인해서 미납국세가 발생 시에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납부하고 그 증빙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 조항을 위반 시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 조항을 위반 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에 위반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